안녕하세요. 호인 구성학의 사주아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달력이 어디 갔나? 오늘이 며칠이냐? 어제가 13일, 오늘 14일인가요? 14일? 14일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수업을 했습니다. 수업을 가평에서 했습니다. 가평에서 했고, 내일 모레는 또 제가 또 제주도를 가야 되죠. 오래간만에 또 제주도를 또 갑니다. 또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주도를 가야 됩니다. 어제는 수업을 뭐를 했냐? 어제는 수업을 뭐죠? 그 구성과 물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성과 물상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이제 섞어서 이제 사주 상담할 때 어떻게 묶어서 할까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숫자가 왔을 때 중심부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얘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사에 대한 얘기, 이 중궁의 이사가 됐을 때 이야기, 그 다음에 삼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사 그럼 뭐라 그러죠? 가정의 문제, 여자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이런 거가 되는 거고, 9, 3 이렇게 되면 아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공부가 초보, 그러니까 9, 3이 떨어졌을 때는 공부를 해도 괜찮다 또는 공부를 이제 시작해야만 한다 등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제 그 상담한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건궁에 예를 들어서 숫자가 깨졌으니까 그날의 문제는 호랑이 문제다 또는 개 문제다 아니면 용 문제다 이 개념을 사례 중에서 이제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줬습니다. 통변 같이 했죠. 근데 명쾌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개 문제다, 강아지 문제다, 이거는 호랑이 문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호랑이 방에 뭐가 있다 이런 사례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잘 맞다라는 개념보다도 근접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같이 듣고 풀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 어떻게 거기서 이제 호랑이가 나오고 용이 나오고 개가 나오냐 그런 문제가 그거 갖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구성은 한올에 그리고 한올에 그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경험과 연습을 하면 상담을 했을 때 너네 집에 누가 문제고 무슨 띠가 문제고 그 사람이 때문에 집안이 망하고 흥망성쇠를 어떤 귀문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케이스가 있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재미있는 수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할 때마다 이제 그 산 이야기를 합니다. 산. 최근에는 또 어디죠? 거기가 오대산 줄기에 있는 월정사를 갔다 왔습니다. 밤중에 도착해가지고 한밤중에 이렇게 둘러보고 밤중에 도착을 했고, 그다음 아침 새벽같이 월정사를 들어가서 이렇게 전체를 보고 이렇게 봤어요. 이제 제가 이제 매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월정사는
또 그게 그 절터가 명당 중에 명당이에요. 정말 다들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명당이야. 뒤에 산 줄기에서 들어온 그 용이 딱 떨어져서 정확하게 용맥이 와서 딱 선 자리에 절터가 앉아 있고, 그 절터 앞에 그게 무슨 강인지 뭐 물줄기가 멋있게 흐르고 다리도 이렇게 나 있고 한데, 그 앞에다가 또 이제 정각이라고 하는 뭐를 또 하나 졌어요. 근데 그거는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재산을 늘어나게 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그것이 재산을 줄게 할 수 있는 그런 폐단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월정사, 오대산 줄기에 있는 월정사는 거기 뭐 잣나무 숲인가 뭐 숲도 있더라고요. 정말 명당퉁의 명당이고, 기가 상당히 그 기운도 그 부처님 지장보살인가, 부처님 그 뒷칸에 보면 또 이렇게 문의를 해놨어요. 그 이제 부처님들의 문의를 해놨는데, 너무도 기운이 강한 그러한 곳이 아닌가 이렇게 합니다. 월정사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곳이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뒤돌아오면서 참 올해 많은 절을 가는구나.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정말 내년에 제가 한 방에 가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그 명당의 터를 자꾸 인연이 돼서 가서 가게 되고, 또 이분에 의해서 소개해서 또 가게 되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그저께 그 제천의 절도 괜찮았는데, 거기 절터 제천의 그 절도 괜찮았는데, 월정사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그 신도라고 하나요? 신도가 너무 엄청나다고 하는데, 엄청나다고. 옛날에 그 스님들은 참 고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터를 어떻게 찾아서 그렇게 절을 지었나 하고 감탄할 정도의 좋은 절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절을 안내해 주신 그분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분이 아니면 그런 절을 또 언제 가보겠어요. 지금까지 살아도. 그분도 그냥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절을 안 와봤냐 그래갖고 제가 뭐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 저는 어쨌든 월정사도 새벽녘에 가면 너무 좋고, 아침 일찍 가면 새벽 공기에 하늘도 맑고, 그때가 아침 5시 됐나 안 됐나 그 정도인데도 어떤 저를 지키는 분도 계시고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분도 보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멋있는 절이었습니다. 월정사 오늘은 뭐를 할까 고민을 해보다가, 내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래요? 자녀를 낳게 되면 이제 지지난주인가 그 태길 문제 때문에 이제 의뢰가 와서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그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뭐라 그러면 자식을 낳으면 병호생이 되잖아요. 말띠가 됩니다. 말띠가 되는데, 말띠라고 하면은 내년에 중공수가 147 중에 1에 걸립니다. 구성수는 1에 걸립니다. 그리고 말띠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뭐라 그래요? 장남 역할을 합니다. 장남, 장녀 역할을 하고, 맞이 역할을 하고, 종선 역할을 합니다. 보통.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모시거나 같이 살거나 그럴 수 있고, 출세나 성공의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중심적 인물,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세를 따지면 병호니까 어차피 어떻죠?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말띠는 대단히 강한 인물이다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말띠, 그리고 장남, 장녀, 큰 역할, 부모 역할, 이렇게 장남, 장녀 역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단한 자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건 이제 우리가 사주상으로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근데 이 구성을 이제 조금 이제 눈에 익혀 두면 딱 보면 좌우묘 중에 하나다. 이게 좌우묘가 147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이게 공통적으로 147들한테 문제점 뭐냐면 애정사, 가정사, 재물운, 이걸 이제 포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47이라는 개념을 본명성 1이라고 해서 1이라는 개념에 한정을 두지 말고 147이라는 그걸 공통 속에서 결혼궁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단 재물이 부자가 될 수 있다, 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사업을 해볼 수도 있다, 사업과 연관된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구성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내년은 병호생이니까 구성수가 1이 됩니다. 그러면 물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어울린다, 흐른다, 이런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니까 대인관계가 원활하다, 아주 뭐라 그러죠? 부드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줄기는 흐르다가 딱 스톱시키면 끝납니다. 그래서 차가울 땐 상당히 단절력이 강하다, 딱 끊는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주변 어떤 환경에 좀 민감하다. 왜 물이니까, 물이라는 건 이렇게 파동에 의한 규칙성이기 때문에 탁 치면 흔들리는 것처럼 주변 환경에 민감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물이라는 거는 이런 게 있잖아요. 깊은 물 속의 속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뭐냐면 물 속의 상황을 알 수 없듯이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고, 스스로 독립심도 강하고, 물이라는 건 모여서 흐르는 거니까 주변 활동에 따라서 흔들림도 강하고 이동 변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물이라는 건 또 뭐예요? 흘러야 되는 거니까 움직이는 게 좋다, 많이 활동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이란 또 뭐죠? 고이면 썩습니다, 이렇게 돼서 썩습니다, 이제 부패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질병사로 따지면 일에 대한 질병사가 좀 생길 수 있다. 그럼 우리 몸에서 물을 관장하는 곳은 어디냐? 눈, 코, 입, 기타, 이런 곳을 이제 이야기. 그런 쪽이 질병이 올 수 있고, 그런 쪽이 약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물이 동하는 곳, 정하는 곳에 질병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입, 귀, 코, 기타, 질병,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본명성 2를 그냥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월이 좋냐, 우리가 이거 따져보세요. 몇 월이 좋냐라고 했을 때, 몇 월이 좋냐, 이제 좌우묘를 구성해서 돌 땐 8부터 아마 8, 7, 6, 5, 4, 3 역순으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8이라는 구성수를 놓고 한번 보면 8, 9, 1, 2, 3, 4, 5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호생인데 구성수가 월명이 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 보통 인월인데 구성상으로는 뭐냐면 조상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가 이런 입을 할 수 있다, 아니면 금전적이나 가정의 문제가 병폭이 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인월이다라고 하면, 그게 포괄적인 의미지만 그 보는 순간 그게 머릿속에서 그게 딱 떠오를 수 있다, 이죠.
그리고 나서 인신사 인월이면 거기다 날짜를 잘 맞춰서 이제 짜겠지만 보통 인월이면 8이고 월명이 묘월이면 7이고 진월이면 6이고 4월이면 5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럼 본명성과 월명성을 조합해서 짝을 딱 이루어서 때려보면 그 개념이 그 사주를 보는 어떤 틀보다도 정확하게 그게 보여질 수 있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별을 해야 된다, 뭐 제 사주는 저 하도 많이 제가 풀어서 이런 사주들은 뭐 한 번은 이혼을 해야 편안하다, 같이 살면 문제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고, 그거를 경험해서 풀어본 경우에서 보면 사주를 설계해 놓은 것보다 더 명쾌하게 답을 주니까 정말 재미있는 학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자묘가 1이고, 근데 가을이 갈수록 물론 이제 병호 양인의 기질이 연해 있으니까, 화기가 있으니까 했지만 가을생으로 갈수록 부자가 많습니다. 성공하는 사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구성수 1은 크게 변폭이 없는 한 잘 먹고 잘 산다. 그냥 먹고는 살 것 같다. 이게 천하게는 안 산다. 좋은 구조로 구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월이나 6월 정도 그때 쌍수가 떨어지는 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부자 아니면 거린이다. 그러니까 기륭이 분명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라 해야 돼, 사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나 그러신 분들은 사실은 그 태기를 잡아주는 게, 물론 이제 태기를 잡을 때 제 날짜에 이제 출생하는 경우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처음에 이거를 하시는 분들은 좀 곤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패턴이고, 저도 한번 날짜를 성남에 있을 때 많이 잡아줬는데, 왜냐하면 그 앞에가 이제 산부인과였어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들려서 내려오면서 올라가면서 며칠 날, 몇 시에 날까요? 뭐 이걸 따지면서 이제 제가 해준 경험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주면 정확한 날짜에 잘 그 출생이 안 돼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팔자는 못 속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최근에는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밤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잘 이게 잘 안 하시려고 한대요. 이게 뭐 그냥 여담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간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어제 수업에도 제가 이제 어제 병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시의 이제 화기는 뭐라 그러냐면 달이냐, 별이냐, 또는 뭐라 그래요, 태양이냐, 아니면 가로등이냐, 또는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 사주를 연월일시를 놓고 시에 무엇이 떨어졌냐에 따라서 그거를 이거는 달이라, 이건 별이고, 이거는 뭐야, 낮에 뜬 태양이라, 너는 끝까지 일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사주를 설정해 준다,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구성을 배워서 이걸 활용을 하면 사주의 그 생년월일을 이제 맞춰줄 때 엄청난 도움이 되고 하나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날짜를 잡았으니까 이제 장명으로 가보면, 장명이 옛날에 우리가 88수리법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그걸 했는데, 88수리법이 단점이 있어요. 이제 한자 활용이다 보니까, 물론 다 한자 활용이지만, 이 좋은 이름, 획수가 앞에 많이 강하게 먹고 들어가면 좋은 이름, 오행적임을 뽑아내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고, 또 형제가 여럿이면 동일한 획수 속에서 그 찾아낸다는 것이 정말 골머리 아픈다. 이제 머리 아파야 돼요. 그래요.
반면에 최근에는 또 자연음향으로 뭐 한글 오행으로 뭐 이렇게 해서 문자를 구성을 하는 장문법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뭐 나쁘다는 거는 아니지만 88수리법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문제가 있긴 해요. 그리고 이름이라는 것은 엊그저께도 이제 누가 이제 장명 때문에 저하고 통화를 잠깐 했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중요하게 생각하면 대단히 중요하다. 왜? 이거는 이름은 모자와 같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모자, 이름에 모자를 어떻게 씌우느냐에 따라서 내 인물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천하게 될 수 있으니까, 예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름은 뭐 한 1%, 그분이 이제 평균까지 내봤다 그래. 그 장명이 한 뭐 예를 들어서 귀문으로 빼는 거, 그 다음에 뭐야 귀문둔갑으로 하는 거, 또 하나는 뭐 우리처럼 이제 사주상으로 뽑는 거, 오행상 뽑는 거, 뭐 여러 가지 그 장명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저한테 얘기한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장명은 10% 내기다. 효력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수업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사는 것도, 사는 주소도 대단히 중요하다. 우연치 않게 내 사주에 오행에 살든, 내 사주에 육친상으로 중요한, 그러니까 용신론에 살든, 아니면 조후로서 살든, 보이지 않게 그런 장소를 택하고 살고, 부자일수록 그 오행의 조화가 주소와 다 합당하게 이루어졌더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주를 볼 때는 사실은 이제 뭐냐, 주소도 참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바이고, 근데 최근에는 또 뭐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주소를 뭐 현대화해서 좀 많이 바꿨어요. 이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뭐 세월이 바뀌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어쨌든 장명을 할 때도 형제나 부모 어떤 관계, 그 전체적인 모습, 주소, 이런 거를 가지고 잘 짜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의 사담과 내년에 태어나는 이제 자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 보았습니다. 좌우모유생은 장남이나 장녀다. 한 그릇이다. 큰 그릇이다. 그리고 어제 수업에 제가 이런 얘기도 했죠. 내년에 병호년이다 라고 하면, 병화가 태양이고 빛이고 양인이다. 그러면 내년에 누군가 멋있는 한 인물이 나타날 거예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과연 나타날지 우리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알람,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호인 구성하게 사주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